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하고 속도 더부룩하고 혈압도 오르락내리락해서 걱정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사실 이런 증상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방치하게 되면 고혈압, 당뇨,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들을 한 번에 싹 날려줄 수 있는 식품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노년층 질환에 도움되는 건강정보 한아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감자는 겉보기에 특별할 것 없어 보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대단한 채소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꼭 필요한 건강 요소들이 골고루 들어있어 자연이 준 종합 비타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자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감자는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감자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칼륨은 우리가 먹은 짠 음식 속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 혈압을 낮춰주는 작용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혈압이 오르기 쉬운데 감자를 꾸준히 드시면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칼륨 섭취가 많은 사람은 고혈압 발생 위험이 27%나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치나 된장국처럼 짠 음식을 자주 먹는 한국인들에게 하루 한 개의 감자만으로도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피로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C 하면 레몬이나 귤을 떠올리시겠지만 감자 역시 이에 못지않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몬 100g에는 약 53mg의 비타민C가 들어있는데 감자 100g에는 약 23m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양만 놓고 보면 레몬이 훨씬 더 많지만 감자는 열을 가해도 비타민C가 잘 파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감자의 전분이 비타민C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찌거나 구워도 대부분의 영양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레몬은 날로 먹지 않으면 비타민C를 온전히 섭취하기가 어렵고 실제 식사에서 먹는 양도 매우 적기 때문에 일상에서 자주 드시기에는 감자가 훨씬 더 적합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작은 감기도 오래 가고 상처 회복도 느려지기 때문에 감자를 통해서 비타민C를 챙기시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감자는 장 건강을 도와 변비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노년기에 자주 겪는 불편함 중 하나가 바로 변비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수분 섭취가 줄어들면서 배변이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감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특히 감자의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하여 대변의 부피를 늘려주고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국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감자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변비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변비가 해소되면 속이 편해지고 식욕도 살아나며 기분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자는 단순한 포만감을 넘어서 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식품입니다. 넷째, 감자는 기억력과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감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콜린은 뇌 속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고 사람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이럴 때 콜린이 풍부한 감자를 꾸준히 드시면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 연구에서도 콜린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이 학습 능력과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 식습관으로 뇌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하루 한 개의 감자가 여러분의 뇌를 튼튼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자는 단순한 탄수화물 이상의 식품입니다. 혈압, 면역력, 장 건강, 뇌 건강을 두루 챙길 수 있는 만능식품인 셈이죠. 특히 찌거나 구워서 껍질째 드시면 영양소 손실을 줄이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앞에 설명을 듣고 나니 이제 감자가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겠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감자도 어떤 음식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자의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찰떡궁합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참,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는데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시어 꾹 하고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자와 찰떡궁합 식품 첫 번째는 바로 달걀입니다. 감자엔 탄수화물이 많고 달걀엔 단백질이 많습니다. 이 2가지를 같이 먹어주면 우리 몸속 에너지가 활발해지고 특히 나이 들면서 줄어드는 근육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해마다 조금씩 빠지는데 이게 몸이 힘들고 자꾸 넘어진다거나 허리와 무릎이 약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이럴 때는 감자만 먹는 것보다 달걀을 함께 먹으면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감자와 함께 삶은 달걀을 드셔보세요. 달걀은 소화도 잘 되고 부드러워서 어르신들에게 참 좋습니다. 감자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B6 성분이 단백질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달걀에 들어있는 단백질도 몸이 더 잘 흡수하도록 해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렇게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먹는 식사가 노인분들의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따로 보약을 드시지 않아도 이렇게 감자와 달걀만 잘 챙겨 드셔도 몸이 훨씬 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2번째로 궁합이 좋은 식품은 우유입니다. 감자와 우유,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둘은 정말 잘 어울리는 짝꿍입니다. 감자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많이 들어있고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하니까 이 둘은 뼈 건강에 아주 좋은 조합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면서 골다공증이 오기 쉬운데 이럴 때는 우유만 먹는 것보다 감자와 함께 먹는 것이 칼슘 흡수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감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B6는 우유 속 칼슘이 뼈로 잘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우유에는 단백질도 많아서 감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아주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부드러운 감자 으깬 것에 따뜻한 우유를 조금 섞어 스프처럼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아침 식사 대용으로 딱 좋습니다. 특히 치아가 불편하시거나 아침에 입맛이 없으실 때 아주 좋은 식사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의 한 연구에서는 우유와 감자를 함께 먹은 노인들이 근육량이 유지되고 피로도가 줄었다는 결과도 발표한 적이 있으니 믿고 드셔도 좋습니다. 3번째로 소개할 친구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특유의 향과 단맛이 있어 감자랑 함께 요리하면 맛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참 좋습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 안에 생기는 염증을 줄여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도 오르고 혈관도 딱딱해지기 쉬운데 감자에는 칼륨이 많아 혈압을 낮춰주고 양파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니 이 둘이 만나면 혈관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되겠죠. 또 양파는 혈당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은 식품입니다. 감자만 먹으면 혈당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데 양파와 함께 드시면 그 속도를 줄일 수 있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파에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알리신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감기 예방이나 염증 억제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감자랑 함께 볶거나 찜으로 해서 드시면 혈압, 혈당, 면역력까지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아주 좋은 한 끼가 됩니다. 이처럼 감자는 우리 몸에 참 좋은 식품이지만 아무 음식하고나 먹으면 오히려 감자의 좋은 성분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자와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먹는 튀긴 감자입니다. 감자를 튀기면
바삭하고 맛도 좋아지지만 건강에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감자를 기름에 튀길 때는 아주 높은 온도에서 조리가 되는데 이때 감자의 전분이 변하면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해로운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성분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했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은 이런 튀긴 음식을 자주 드시게 되면 위에 부담이 되고 장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튀긴 감자에는 포화지방과 나쁜 기름이 많이 들어있어 혈관 건강에 큰 위협이 됩니다. 감자는 원래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좋아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인데 튀기면 칼로리가 훨씬 높아져 살이 찌기 쉽고 혈압도 올라가기 쉬워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어르신들은 이런 튀긴 음식을 꼭 피하셔야 합니다. 감자는 원래 굽거나 찐 상태로 먹어야 그 영양이 온전히 살아 있습니다. 감자튀김은 감자의 건강한 성분들을 쓸모 없게 만드는 가장 나쁜 조리법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도 감자처럼 건강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감자와 함께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식품 모두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칼륨은 적당히 먹으면 혈압 조절에 좋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고칼륨 혈증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몸속 칼륨이 너무 많아져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죽음에도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이 조합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과 여분의 칼륨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때 감자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혈중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 센터에서도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칼륨이 많은 식품을 함께 먹지 말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시더라도 감자를 먹은 날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바나나는 혈당을 빨리 올리는 과일이라 감자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과 같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혈당이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피로도 심해지고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 수치가 높거나 당뇨 전 단계에 계신 어르신들은 이 조합을 꼭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흰쌀밥입니다. 많은 분들이 흰쌀밥에 감자 반찬을 자주 드시는데요. 이 조합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자와 흰쌀밥 모두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드시면 탄수화물 섭취가 과해져 혈당이 급속히 올라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이런 식사가 반복되면 당뇨로 이어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흰쌀밥은 섬유질이 거의 없어 혈당이 더 빨리 올라가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러면 몸에 지방이 더 쌓이게 되고 나중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당뇨병은 물론 지방간,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자를 드시는 날엔 흰쌀밥 대신에 잡곡밥이나 현미밥처럼 섬유질이 많은 밥을 드시는 것이 건강에 오히려 좋습니다. 밥만 먹으면 미친 듯이 졸리고 밤에 주무시다가도 몇 번씩이나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고 이유 없이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신 분 혹시 계신가요? 이런 증상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게 바로 당뇨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은 우리 몸속에서 피 속의 당이 정상보다 높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원래는 밥이나 빵, 국수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게 포도당으로 바뀌고 몸에서는 그걸 에너지로 쓰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인슐린이 잘 나오고 제대로 작동하면 피 속 당분이 잘 정리되는데 나이가 들거나 체중이 늘고 운동이 줄어들면 이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분이 피 속에 그대로 떠다니고 결국 혈관을 망가뜨리면서 여러 가지 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당뇨는
이제 아주 흔한 병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50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당뇨이거나 당뇨 전 단계라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 자신이 당뇨인 줄도 모르고 생활한다고 하니 정말 걱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렇게 무서운 당뇨병을 미리 예방하거나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당뇨라는 무서운 병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채소, 그 중에서도 깻잎이 당뇨를 다스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깻잎이 당뇨의 최고인 이유,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깻잎은 한마디로 혈당 오르는 속도를 늦춰주는 최고의 채소입니다. 왜냐하면 깻잎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상추나 배추보다 2~3배 이상의 식이섬유를 갖고 있어서 밥이나 국수를 먹을 때 깻잎을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이 천천히 소화돼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게 막아줍니다. 밥만 먹고 나면 금방 졸리거나 몸이 축 처지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땐 깻잎과 함께 밥을 드셔보세요. 깻잎이 음식을 천천히 소화되게 도와줘서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지 않고 몸에 에너지가 천천히 퍼져서 식사 후에도 덜 피곤하고 훨씬 개운하게 느껴질 겁니다. 깻잎에는 로즈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깻잎의 핵심입니다. 이 물질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더 잘 나오도록 도와주고 몸이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충북대학교 연구팀은 로즈마린산이 들어간 깻잎 추출물을 당뇨쥐에게 투여한 결과 공복 혈당이 최대 30%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혈당 그 자체보다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합병증 때문입니다. 눈이 멀고 콩팥이 망가지고 발가락이 썩는 것도 결국 혈관이 망가진 결과죠. 그런데 깻잎은 이런 합병증을 막아주는 비타민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등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항산화 성분들은 몸속 염증과 노폐물을 제거해줘서 혈관이 막히지 않게 해주고 당뇨로 인한 망막병증, 신장 손상, 심장병까지 예방해줍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성분은 철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금치에 철분이 많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깻잎에 시금치보다 2배 이상의 철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철분 혹시 어디에 좋은 줄 아시나요? 바로 당뇨 환자에게 자주 생기는 빈혈을 막아줍니다. 철분은 피를 만들고 산소를 운반하는 데 필수인데 이 피가 맑고 혈관도 튼튼해야 혈당도 잘 조절됩니다. 보통 오메가3 지방산은 고등어나 연어 같은 생선에 많은 걸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깻잎 같은 식물에도 이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는 깻잎에 아주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 내 염증을 줄여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며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뇨 환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도 깻잎이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는 거죠. 당뇨는 결국 췌장이 망가져서 인슐린이 제대로 안 나오는 병입니다. 그런데 깻잎에는 췌장을 보호해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알파 리놀렌산과 플라보노이드입니다. 강원대학교 식품과학과 연구에서는 깻잎을 꾸준히 섭취한 실험쥐들의 췌장이 더 건강하고 인슐린 분비도 정상에 가깝게 회복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깻잎이 당뇨 치료에 직접 작용한다는 거죠. 깻잎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자연이 준 약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의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 깻잎이 왜 당뇨에 좋은지는 다들 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좋은 깻잎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혹은 누가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참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는데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시다면 잠깐 시간을 내시어 구독 버튼을 꾹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깻잎이 독이 되는 첫 번째는 바로 깻잎 장아찌입니다. 밥 한 숟갈에 깻잎 장아찌 하나 올려서 먹으면 그 맛이 정말 꿀맛이죠. 입맛 없을 때 밥을 부르는 최고의 반찬입니다. 하지만 이 향기로운 장아찌가 우리 몸에는 심각한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문제는 바로 나트륨, 즉 소금 때문입니다. 깻잎 장아찌 100g에는 12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성인의 하루 권장량이 2000mg 정도니까 깻잎 몇 장만 먹어도 절반 가까이를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결국 고혈압, 심혈관 질환, 심하면 뇌졸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장, 즉 콩팥이 이 나트륨을 걸러내야 하기 때문에 장아찌를 자주 드시면 신장 건강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짠 음식에 민감한 당뇨나 고혈압 환자는 깻잎 장아찌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소금이 많은 음식을 반복적으로 먹다 보면 몸이 붓고 혈압이 오르고 나중엔 신장까지 망가져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장아찌를 담글 때 쓰는 설탕과 간장도 문제입니다. 이런 조미료를 사용하면 혈당을 빠르게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깻잎 본연의 항산화 성분이나 비타민은 깻잎을 절이는 과정에서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즉 이름만 깻잎일 뿐 건강한 성분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어르신들 짭조름하니 맛있다고 해서 매일 깻잎 장아찌를 드시는 건 건강을 갉아먹는 습관일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깻잎은 생으로 드시거나 데쳐서 나물처럼 무쳐 드시는 방식이 훨씬 건강에는 좋습니다. 된장에 찍어 드셔도 좋고 참기름 한 방울과 함께 무쳐 드시면 짜지 않고 영양도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조합은 당근입니다. 깻잎과 당근 모두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영양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깻잎에는 비타민C, 철분, 로즈마린산 같은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깻잎과 함께 먹었을 때는 깻잎 속 비타민C를 빠르게 분해해버립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연구에서도 이 아스코르비나아제가 음식의 항산화 효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당근을 같이 먹었는데 오히려 깻잎의 좋은 성분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죠. 게다가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돕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당근 때문에 비타민C가 줄어들면 철분 흡수율도 떨어져서 당뇨나 빈혈이 있는 분들에겐 이중으로 손해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께서도 깻잎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칼륨과 옥살산 때문입니다. 깻잎 100g에는 약 41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이는 시금치나 부추 못지않게 높은 수치입니다. 건강한 분들에겐 도움이 되겠지만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오히려 고칼륨 혈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박동 이상, 근육경련, 심한 경우 심정지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뿐만 아니라 깻잎에는 옥살산도 들어있습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 신장 결석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데 특히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단백질 섭취가 많은 어르신들 혹은 당뇨와 고지혈증을 동시에 가지신 분들은 신장 결석 위험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자료에 따르면 만성 신장질환 환자는 칼륨 함량이 높은 채소류의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겐 약이 되지만 신장이 망가진 분들에겐 깻잎도 부담스러운 음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확 달라진다는 거 이젠 아시겠죠? 그럼 깻잎은 어떤 식품과 같이 먹으면 그 효능이 배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된장입니다. 요즘은 된장이 짜다고 해서 꺼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진짜 제대로 만든 집된장은 오히려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된장에는 발효균과 이소폴라본, 사포닌, 칼슘,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나쁜 균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깻잎이랑 된장을 같이 드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깻잎은 장 안에 쌓인 찌꺼기를 깨끗하게 밀어내주고 된장 속 유익균들이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서 깻잎이 장을 청소해주고 된장은 그 장을 잘 지켜주는 든든한 경비 역할을 하는 거죠. 장 건강은 곧 혈당 관리와 직결됩니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염증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서 당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식품과학부 연구에서도 깻잎과 된장을 꾸준히 먹어주면 혈당 상승 억제, 장내 유익균 증가, 대장암 예방 효과까지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참기름입니다. 깻잎 무침을 할 때 마지막에 톡 떨어뜨리는 참기름 한 방울. 사실 그게 그냥 향만 좋게 하는 게 아닙니다. 참기름 속에는 리놀렌산, 비타민 E 등 유익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을 맑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깻잎에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거 앞에서 들으셨죠? 그런데 이 성분은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즉 깻잎만 먹을 때보다 참기름 몇 방울과 함께 먹었을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고 효과도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60세 이후는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성이 떨어지고 중성지방이 쌓이는 시기입니다. 이때 깻잎과 참기름을 같이 먹어주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서는 이 둘의 조합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깻잎을 살짝 데친 후 된장에 묻히시고 마지막에 참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려 드시기만 해도 심장과 뇌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지방이 많은 돼지고기를 깻잎과 같이 먹어도 괜찮은 걸까? 하실 수 있지만 사실 깻잎이 돼지고기의 단점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궁합이 됩니다. 우선 돼지고기에는 단백질, 비타민 B1, 아연, 철분 등이 풍부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문제가 되는데요. 돼지고기의 단백질은 이를 예방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만 먹으면 소화가 어렵고 또 지방도 많아 건강에 염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 깻잎을 같이 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깻잎에 들어있는 향기로운 성분이 고기 기름을 잘 소화되게 도와주고 느끼한 맛도 잡아줍니다. 게다가 깻잎 속에 많이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고기 기름이 몸에 너무 많이 흡수되지 않게 막아주고 깻잎 속 철분과 비타민C는 고기에 들어있는 좋은 영양분이 몸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즉 깻잎으로 쌈을 싸서 고기를 드시는 건 단순히 입맛을 좋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는 건강한 식사법이라는 거죠.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 중에는 고기는 나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적절한 단백질은 혈당 관리와 면역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